네, 안녕하세요. 기포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숫자로 보는 4.15 총선 종합편.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긴 한데, 오래간만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 총선 어떠한 숫자로 된 결과가 있을까요? 네, 먼저 투표자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21대 총선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선거, 세 번째가 19대 대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총선. 이게 네 가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대체 21대 총선의 투표자 수가 19대 대선보다도 많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보통 총선은 투표자율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선도 아닌데 뭐 자기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뭘 해 뭐 이런 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총선도 보면 5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전체가 사전 본투표 합해서. 그런데 21대 총선은 무려 1170만 명, 26%. 자, 여러분들 이게 뭐 숫자로만 얘기하지만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고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다시 21대 국선 총선과 지역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그리고 20대 총선에 대해서 특정한 투표소에 투표자의 숫자를 넣은 건데, 이건 이제 사전투표소의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 투표자 수는 이렇게 한 투표소당 3,300명. 여전히 대선보다도 높죠. 그리고 뭐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에 대한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들 숫자를 적어 놓은 거고요. 21대 총선 총 투표자 수 1174만 2677명 중에서 관내 투표자 수는 900만 명, 관외 투표자 수는 270만 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외도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 투표율에 대한 내용인데,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개 지역만 21대인 경우 민주당이 사전 투표율이 63대 몇몇 퍼센트, 그리고 통합당이 36%로 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아주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당일 투표는 이러한 비율이 없다더라. 그죠? 당일 투표율은 뭐 민주당, 통합당 사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지만 유독 사전 투표만 이렇게 민주당 측의 사전 비율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 득표수도 이렇게 나눠서 관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이렇게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여기 숫자 보면. 근데 총 득표수를 보면 41.5% 대 49.9%인데 의석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사전투표 비율을 보자면 민주당이 사전투표 비율로 81%, 선거일 투표로는 49%, 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18.6%, 굉장히 저조하죠. 선거 당일 비율은 비슷한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례대표. 네. 전체적으로 미래한국당이 940만여 표로 33.84%, 더불어 시민당 34.35%, 열린민주당 5% 정도. 네. 이상하게도 비례대표 비율은 비슷한 거죠. 참 신기하죠. 후보자별 투표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례대표 비율은 저렇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의 비율이죠. 사전과 당일 차이에 대해서 나타낸 차트죠. 20대 총선에서는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평균 사전 당일 투표 차이는 2.8% 정도. 근데 21대 총선은 사전과 당일 투표 차이가 평균 11%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은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전인 경우, 근데 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전이 거의 밀리죠. 그리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0대 총선은 거의 유사하죠. 38대 39, 53대 51, 36대 37, 36대 23, 35대 40, 46대 41, 36대 39. 이게 정상인 거죠. 사전과 당일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민주당만 우세하게, 사전만 당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한 거죠. 이상하게도 통합당은 그 비율이 그 정반대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20대와 21대 정도의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우측이죠. 우측이 16년 편차가 없는 경우 편차고, 왼편이 2020년 히스토그램, 아까 편차 사전과 당일 득표율의 이런 히스토그램 차이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인 경우 사전투표, 민주당인 경우 파란색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합당은 위에 조금
비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 지역 당일 투표는 거의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슷비슷하죠. 민주당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통합당과 민주당의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각각의 비율이 관외 사전과 관내 사전이 이렇게 마치 짜고 치는 모처럼 동일한 숫자가 마이너스 첫 번째 숫자 반올림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일치하고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 비율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임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일까요? 네. 요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관내와 관외의 사전투표 비율을 전국 몇개죠? 네. 253개 선거구에 대해서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더한 결과입니다. 아까는 인천 연수구을에 대해서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국 선거구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부분은 선거구와 당선 후보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거의 다 민주당 후보죠. 그리고 고소선상 투표 비율, 국외 부채자 투표 비율,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 비율, 관내 사전 투표 비율. 자, 첫 번째 볼까요? 종로구 이낙연, 황교안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비율과 관내 사전 투표 비율이 각각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소수점 0.0 두 번째 퍼센트율까지 동일합니다. 관외 사전은 9,641명, 관내 사전은 35,870명, 도합해서 4만 명의 투표자가 관내와 관내가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비율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253 선거구에서 한 개도 나올까 말까 한데 이게 지금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게 그 표시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선거구에 대해서 마킹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몇 개입니다. 열 몇 개의 선거구가 관내와 관내 각각에 대해서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유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1.5% 차이까지 제가 마킹을 했습니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선거구도 있었고요. 1.5%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조차도 굉장히 유사한 거죠. 이런 게 서울 지역에 거의 12개, 열 몇 개의 선거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63대 36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보충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보란듯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보시면 다르죠? 유사는 하지만 좀 다르죠? 그리고 서초구 갑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가 좀 출렁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도 이와 같이 숫자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 관외와 관내 각각에 대해서 1후보자 비율과 2후보 비율,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도 있고요. 인천 지역도 여전히 이와 같이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 비율이 있어서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요.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각각 관외와 관내에 있어서 동일한 비율로 볼 수가 있고, 관외보다 사람이 많지만 거의 각각 선거구가 거의 3, 4만 명입니다. 3, 4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도 좀 나와 있고요. 대전, 울산 지역, 세종시도 이렇게 관내와 관내 사전이 비율에 있어서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이렇게 유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수치죠. 경기 지역, 많은 선거구를 갖고 있는 경기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지금 마킹된 거로 봐서는 반 이상이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관내와 관외에 있어서 각각 유사합니다. 그죠?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1후보 비율, 2후보 비율, 1후보 비율, 2후보 비율 거의 유사하죠? 1후보 비율, 2후보 비율 너무 많아서 다 체크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눈 어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많은 선거구에서 관외와 관내의 1후보 비율과 2후보 비율이 너무나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민주당 후보를 배출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유독 특히 경기 지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외와 관내는 분명히 선거 하는 그 위치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성향도 다를 텐데 어떻게 관외와 관내 사전이 이렇게 같은 선거구에서 뭐 두부 자르듯이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충북도 있고요. 충남 지역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있고요. 전남도 있고요. 경북 지역도 있습니다. 경남 지역. 결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주로 많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어,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서 1.5% 미만 지역구가 이렇게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통해서 본 4.15 총선인데 여러분 이 수치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좋으신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신지 궁금합니다.